반갑습니다. 쉽게 배우는 쉬운 영어, 영어 치트키의 마콩입니다. 지난 시간 영어의 주어와 동사를 모양으로 찾고 밑줄과 사각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어로부터 독립된 외국어 이해 방식을 하나 가지는 것과 이런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분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영문과를 포함해서 총 9년을 영어를 전공했고 20년 정도 캐나다 현지에서 생활을 했고 한 10년 정도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었고 현재는 한국에서 해외 무역 분야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민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영어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 영어 문법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등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비법들도 있지만 그런 비법들보다는 단번에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확인된 여러 방법들을 실제 학생들과 실험을 통해서 4년 정도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효과의 유무를 떠나 여러분들이 수십 년에 걸쳐 형성시키고 굳어진 선입견과 일정한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문장의 끝을 기다리던 언어 습관을 영어를 쓸 때만이라도 문장의 첫 부분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편안한 영어 리스닝과 한국어의 독서 속도와 비슷한 리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이유를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영어는 이 그림을 보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영어와 한국어는 글자 모양 자체가 너무 다르고 둘째, 한국어는 뜻 위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의 모양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특히 토익 시험을 치다 보면 초등학생도 보면 다 아는 기초적인 영어 규칙 문제를 허무하게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단어 암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쉬는 시간에 단어를 계속 외워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조사로 단어의 기능을 구분하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단어가 약간의 어미의 모양 변화로 문법적 기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기도 확인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볼 때만이라도 이런 모양의 차이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차이가 나중에는 편안하게 이렇게 명확한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단계가 되면 회화를 원하는 분이건 토익 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이건 영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영어의 문장을 5개의 모양으로 구분하는 연습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시각적 초점을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10분 정도의 간략한 설명이 여러분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시기에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뿐만 아니라 영어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해 드릴 테니 댓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영어에서 밑줄과 사각형으로 표시했던 부분을 지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어에서 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고 문장이 끝날 수도 있고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I am a boy에서처럼 명사 또는 명사의 묶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명사 또는 명사의 묶음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명사인데 주어는 밑줄로 목적어 또는 보어 등을 동그라미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I am happy에서처럼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표시하셔도 무관하고 형용사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형용사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경우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의 명사 또는 명사 묶음이 두 개이니까 두 개의 동그라미로 각각이 구분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사 또는 명사 묶음과 함께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편하게 동그라미 두 개로 이들을 구분하셔도 좋고 직관적으로 형용사가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 삼각형으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중요한 사용 규칙 중 하나는 동사나 주어가 두 개 이상이면 반드시 그 수만큼 접속사가 필요하며 이들 접속사는 더하기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보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장은 어려울 듯 해서 지난 편에 사용했던 예문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지난 시간 확인했던 밑줄과 사각형은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uckily, he just finished a seemingly impossible task well ahead of schedule. 어가 보입니다. 따라서 명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명사가 task인지 ahead인지는 뜻을 모르면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이 A라는 것만 알면 동그라미를 ahead까지 그리든 실제 명사인 task까지 그리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 For 1 month, we'll offer our specialized consulting services completely free of charge. Our는 my, your, his, her, its, our, theirs처럼 뒤에 명사가 올 거라는 표식입니다. 문제는 이 명사의 묶음이 어디까지인지만 알면 되는데 ly가 있는 completely가 있으니까 그 앞에까지만 표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The CEO of the company acted charitably when he helped the residents of the region to rebuild following the latest earthquake. helped 뒤에 the가 보입니다. 뒤에 of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그라미는 residents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사 뒤에 낱말들은 모두 부사일 겁니다. 네 번째 문장, Smith F&B is using food containers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environmentally safe by a government agency. 지난 시간 확인했던 것만으로 충분히 문장이 구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 Bus fares have been reduced significantly due to the city's subsid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is now more affordable for residents. 무난하게 이스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ABL이라는 모양이 기억나시면 삼각형으로 표시하시면 좋고 신경 쓰기 싫으면 동그라미로 모두 표시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문장, Gourmet and Style Restaurant is currently seeking a skilled chef who has experience in menu building. A가 보이고 and가 보이니 동그라미는 chef까지만 치면 되겠습니다. experience는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 지우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experience가 동사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은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장, In the last 3 years, sales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the drop in the consumer spending. 지난 시간 표시한 것만으로 충분히 문장이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 Stressful situations can be managed effectively, thus making you a master of life's events rather than a victim. S와 can 그리고 B와 ed가 보이셨으면 표식을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겁니다. 더하기 표시가 두 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과 5번의 더하기 뒤에는 밑줄과 사각형이 다 있는데 4번과 6번의 더하기 표시 뒤에는 밑줄 없이 사각형만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를 접속사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관계대명사라고 문법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영어를 보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5개의 모양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굳이 문법 용어들로 문장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해야 할 일은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시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주일 정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책에서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점은 한 문장은 딱 한 번만 보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보고 진행해 나가면서 내용을 그때그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한 문장을 두 번, 세 번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이해하려다 보니 독해, 해석을 위해서 한 문장을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그렇게 두 번, 세 번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고 이해하려면 한글을 보는 것보다는 2배 내지 3배의 시간이 더 걸리고, 어떤 시험이든 독해 부분이 있으면 늘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한 문장을 두 번, 세 번 보지 않듯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영어 문장을 두 번, 세 번 보지 않습니다. 낱말의 뜻은 직관적으로 떠오르면 괜찮지만 괜히 기억을 더듬어서 뜻을 기억해내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2편에서 살펴보았던 80개 정도의 단어 모양을 포함해서 100개 정도의 기본 영어 단어의 모양, 그 모양에만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단 취소선을 긋는 부사를 포함해서 반드시 모든 단어는 순서대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표식을 해나가야 합니다. 언어는 1차적으로 소리와 그 소리가 연상시키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본 단어는 눈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소리내어 읽은 단어라야 귀에도 들리고 입으로 말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도입니다. 앞서 8개의 문장을 기준으로 각 5초 이내, 아무리 늦어도 문장당 10초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도는 떨어져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면 여러분들의 뇌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하실 때 속도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The term grammar can also describe the rules which govern the linguistic behavior of a group of speakers. For example, the term English grammar may refer to the whole of English grammar, that is, to the grammars of all the speakers of the language, in which case the term encompasses a great deal of variation. Alternatively, it may refer only to what is common to the grammars of all or most English speakers, such as subject, verb, object, word order, in simple declarative sentences. It may also refer to the rules of one relatively well-defined form of English, such as Standard English for a region. 이 정도의 속도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단순한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일주일을 훈련하신 분들은 누구나 영어가 한글만큼 분명하게 보이는 이상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딱딱한 설명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할 일은 이 그릇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 그릇에 담을 재료들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어가면 될 겁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